삼성전자와 이 테슬라의 인공지능 AI 동맹이 세계적인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세계 제1의 전기차 회사인 테슬라가 삼성전자에 거대한 물량을 발주를 했거든요. 구체적으로는 AI6라는 최첨단 차세대 반도체를 좀 만들어 달라라는 주문입니다. 그 거래 계약 금액이 22조를 훌쩍 넘어갑니다. 자, 그동안 삼성전자는 바로 이 시스템 파운드리 부분에서 엄청나게 고전을 해왔습니다. 파운드리 부분의 세계를 평정하겠다는 그런 야심으로 시스템 반도체 생산 시설을 엄청나게 늘렸거든요. 한국에는 물론이고 미국에서도 공장을 많이 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문이 없어서 팽팽 놀리고 있던 상황이었고, 그 파운드리 시스템 공장에 노는 과정에서 지불되는 이 고정비가 삼성전자 전체의 이익을 갉아먹는 그런 면에서 아픈 손가락, 아니 아픈 심장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그런데 세계 굴지의 테슬라가 일거에 22조 원의 거대한 물량의 발주를 함으로써 일단 노는 공장이 돌아갈 수 있게 됐다. 이것만으로도 삼성전자로서는 그야말로 가뭄의 단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과연 이것이 정말로 삼성전자의 제2 도약을 가져오는 낭보일까? 삼성전자는 테슬라와의 수주 계약을 통해서 파운드리 부분에서 완전히 점프할 수 있을까? 오랜 불황을 떨쳐낼 수 있을까? 자, 이 대목 좀 깊게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요, 최근 삼성전자가 퀄컴이라는 회사, 퀄컴 반도체 설계회사로서 세계 제1이고, 요즘 우리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그 스마트폰을 움직이는, 구동시키는 프로세싱 반도체, 흔히 이것을 AP라고 그러는데요. AP, 가장 앞선 것을 만들어내고 있는 반도체 그 설계회사가 바로 퀄컴인데, 삼성전자가 최근에 3나노 기술을 이용한 그 반도체를 생산해달라는 주문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퀄컴에서 그 계약을 취소해버렸습니다. 이유는 삼성전자가 만들어내는 3나노 기술에 의한 그 AP 반도체의 수율이 낮다. 자, 수율이라는 것은 정품 비율,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반도체는 굉장히 민감한, 적고 민감한 제품이기 때문에 만들어내는 족족 100% 정품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제품이 불량품이 조금씩 끼어요. 그래서 불량률이 얼마나 되느냐, 그러니까 불량품 빼고 정품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되느냐, 이것을 수율이라고 그러거든요. 수거할 수 있는 율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수율이 경쟁사인 TSMC보다 너무 낮다. 그래서 퀄컴이 삼성과의 계약을 파기하고 그리고 TSMC로 가버렸습니다. 자, 이 대목은 삼성전자로서는 여러 가지 면에서 엄청난 타격을 주는 그야말로 참사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들어오기로 했던 돈이 안 들어오게 되니까 경제적 손실, 또 계약을, 퀄컴과의 계약을 대비해서 인력도 비축해놨을 거고 소재, 부품, 원료 등도 비축을 해놨을 텐데, 도중에 퀄컴이 우리는 삼성전자 하지 못하겠어 함으로써 그에 따른 경제적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삼성전자의 브랜드 이미지는 그야말로 붕괴 수준이었죠. 삼성전자가요, 시스템 반도체에서 1등이 돼야 된다,
라고 하면서 TSMC와 본격적인 경쟁을 벌이면서 특히 3나노 시스템 여기에 목을 맸거든요. 자, 이 나노라는 거 잠시 얘기 좀 하고 넘어갈까요? 나노란 게 단위가 10억 분의 1인데 10억 분의 1 엄청나게 미세한 것이죠. 그런데 무엇의 10억 분의 1이냐? 우리 사람 머리카락 두께의 10억 분의 1입니다. 우리 눈으로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아주 초정밀, 정말 최첨단의 기술이죠. 이 3나노 기술을 삼성전자가 TSMC보다 먼저 개발해서 먼저 상용화한다고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퀄컴이 AP를 삼성전자의 3나노를 맡겼던 겁니다. 그런데 한 달 후에 3나노 기술을 내놓은 TSMC의 수율이 훨씬 높다. 정확성이 훨씬 높다. 이래서 퀄컴이 TSMC라는 회사로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등 도약을 꿈꿨던 삼성전자로서는 그 명예, 브랜드 이미지가 박살이 나버린 겁니다. TSMC보다도 못하네. 이게 퀄컴에 의해서 3자 입증이 되어버린 거 아닙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약 4, 5년간 삼성전자로서는 엄청난 시련의 계절을 겪었거든요. 특히 바이든 정부에서 반도체 칩스법, 미국에 공장 지으면 돈 좀 더 줄게 할 때 바이든 정부로부터 삼성전자와 TSMC가 같이 초청을 받았습니다. 공장도 먼저 지었어요. 그런데 TSMC는 지은 공장에 주문이 넘쳐서 공장에 지금 100%, 가동률 100%에다가 지금 생산 시설이 부족해서 주문을 제대로 못 소화할 정도로 화랑인데, 특히 미국의 테일러라는 곳에요, 삼성전자 공장을 새로 만들었는데 거기서는 주문이 한 건도 없었어요. 이것은 정말 삼성전자로서는 수모고 참사고 또 경제적으로 엄청난 타격이었죠. 그 와중에 트럼프가 들어와서 반도체 칩스법에 따른 보조금도 안 주겠다 지금 얼음장 놓고, 그런 면에서 내우외환, 삼성전자의 지금의 수년간의 비극의 핵심이 바로 삼성전자 시스템 파운드리 부분에서의 부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테슬라가 삼성에 주문을 함으로써, 테슬라도 세계적인 회사지 않습니까? 그런데 테슬라가 퀄컴과는 달리 삼성의 기술을 믿고 맡겼네? 이것은 삼성 살아있네, 삼성전자 기술 진보한 건가? 믿을만 한 해를 보여주는 국제적인 신용 점프하는 사건이다 말이죠. 돈 22조도 크지만은 삼성전자의 시스템 파운드리가 인정받았다. 그런 면에서 엄청난 사건입니다. 근데 문제는 과연 이게 잘 될 것이냐는 것이에요. 자, 지금 테슬라와 삼성전자의 계약 내용, AI6를 삼성전자 보고 좀 만들어달라 하고 22조를 주겠다는 계약인데요. 이게 2나노 기술을 이용한 거예요. 자, 3나노, 2나노 1차이지만 그 얇기의 정도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자, 지금 3나노라는 게 10억 분의 3인데 2나노라는 것은 10억 분의 2잖아요. 그러니까 두께가 50% 정도 더 얇아지는 겁니다. 3나노에서도 기술을 인정받지 못한 테슬라가 주문한 이 AI6는 2나노의 것이에요. 지금 2나노는 아직 상용 기술이 개발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 이번에 계약은 당장에 삼성의 과실이 떨어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물론 잘 될 것으로 봅니다만은 일단 2나노 기술이 삼성이 나와서 그 기술이 수율이 높고 정확성이 높다는 인정을 받아야 생산을 시작할 수 있다고요. 실제로 테슬라와 삼성전자의 계약 생산 시점도 2027년 정도부터입니다. 그래서 당장에 돈 되는 건 아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굉장히 자존심이 상한 게요.
테슬라가 처음부터 삼성전자에 와서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님, 우리 삼성전자 기술 좀 쓰고 싶습니다. 테슬라 AI6 좀 만들어주세요. 라고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뭐 이 대목에 대해서는 테슬라나 삼성전자는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뉴욕 증시나 반도체 업계에서는 공공연한 사실로 언론의 보도도 여러 군데 되고 있습니다. 물론 진실을 제가 더 확인을 해봐야 되고 지금 현재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언론 보도 내용만 보면 테슬라가 삼성에 먼저 온 게 아니라 TSMC로 먼저 가서 우리 AI6 좀 만들어주세요 하고 계약 체결을 의뢰했는데 TSMC에서 우리 바빠요. 우리 공장 풀 가동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거절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테슬라는 좀 상황이 다급하거든요. 이 AI6가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는 반도체인지를 테슬라나 삼성전자는 밝히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합리적 추정을 해보면 현재 로보택시라든지 또는 로봇 또 자율차 그 시스템을 구동하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반도체가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이건 미래의 기술이고 테슬라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이고 요게 잘 돼야 테슬라도 로봇 택시가 시행착오 없이 잘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테슬라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테슬라 미래의 운명을 걸었다 볼 수가 있죠. 이미 지금 테슬라의 기존 모델들은 중국 회사들의 경쟁에 휘말려가지고 그렇게 독보적인 경쟁력이 지금 없는 상태예요. 테슬라 스스로도 우리는 단순한 전기차 회사가 아니다. 로보택시와 휴머나이드 시스템 이런 거로 성부를 건다고 했는데 그 성부의 핵심 요체가 결국은 인공지능 반도체인데 그 반도체가 아니겠는가. 그런 면에서 테슬라 입장에서는 TSMC를 가고 싶었는데 안 해준다고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꽁 아니니까 닭이라도 잡자 이렇게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대목이 지금 언론에 계속 보도가 되고 있으니까 저는 좀 자존심이 좀 상하는 거죠. 삼성전자 어쩌다가 나노 기술 먼저 개발했는데 3나노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어. 삼성전자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까지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가 아무리 삼성전자가 TSMC보다 못하다고 하더라도 현격하게 떨어진다 이러면 아예 안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테슬라가 삼성전자에 발주를 했다라는 것은 현 상태에서는 조금 떨어져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삼성전자 기술이 조금 떨어져 있을지 모르겠지만 테슬라 입장에서는 이 나노 시대에 가면 삼성전자가 앞지를 수도 있다 또는 TSMC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갈 수 있다는 나름대로의 계산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무모하게 삼성전자에 22조를 기를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삼성전자 기술을 한번 해볼 만하다. 그 다음에 이 반도체라는 게요. 특히 최첨단의 부분에서는 집적된 두뇌들이 한두 개 문제를 더 잘 풀면 앞설 수도 있고 뒤질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 기회에 삼성전자는 그동안에 주문이 없었으니까 공부하고 실습할 기회도 없었는데 테슬라로부터 주문을 받아서 본격적으로 실습과 제조를 동시에 나간다면 TSMC와 한판 붙어볼만 하지 않느냐. 그런 면에서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 TSMC, 타이완이즈 세미컨덕터 매뉴팩처링 컴퍼니, 이 대만의 수호신산으로 불리는 현재 반도체, 시스템 파운드리 반도체 중에서 1등이에요, 1등. 그런데 이 회사가 불과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덧보잡이었습니다. 삼성전자보다 훨씬 못하던 회사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역전이 됩니다. 역전된 결정적인 계기가 애플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애플. 같이 우리 스마트폰 만들어내는 애플이라는 회사가 있잖아요.
원래 애플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AP 칩을 삼성전자가 만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TSMC가 조금씩 이제 쫓아오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기술이 삼성전자가 월등히 앞서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지금의 TSMC처럼 너무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캐파가 넘쳐요. 그래서 애플 주문 안 받아도 될 정도로 여유가 있는 상황이었고, 또 애플 입장에서는 삼성전자의 휴대폰과 같이 경쟁해야 되잖아요. 애플의 아이폰과 삼성전자의 갤럭시가 붙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특허 전쟁을 하고 있었는데, 삼성전자는 가전도 하고 휴대폰도 하고 반도체도 하고 아닌 종합 반도체 회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애플의 설계 기술을 가지고 이 휴대폰 CPU 만들다가 그 비밀과 기술을 혹시 빼내서 갤럭시 쪽으로 가져갈 수도 있다. 이래서 애플이 좀 견제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TSMC가 당시에는 삼성전자보다 조금 못하지만 그래도 이쪽으로 갈아탈래 했거든요. 그때만 해도 삼성전자가 우리가 기술이 더 앞서 있으니까 우리는 또 지금 주문도 많아. 갈 테면 가 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기술이라는 것은요, 최첨단에서는 하루가 다르게 누가 앞설지 모른다고요. 바로 이 TSMC는 애플의 수요, 주문을 가지고 실습을 해나가면서 이때 삼성전자를 뒤집어 버린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번에 테슬라가 서로 TSMC가 안 받아줘서 울며 겨자 먹기로 삼성에 왔지만, 삼성의 저력이나 또 테슬라의 주문량, 또 테슬라의 기술력 이런 거와 협동을 해서 동맹관계를 맺는다면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이 시스템 반도체에서 재역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그런 면에서 한번 기대를 걸어봅니다. 그러나 길고 짧은 건 대봐야 되죠. 자, 길고 짧은 것은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그러나 이제 길고 짧은 것은 대봐야 되는데, 삼성전자의 이 리더십, 또 최근에 삼성전자의 최고 두뇌들이 다시 이어갈게요. 자, 삼성전자를 둘러싸고 그동안에 많은 문제들이 제기가 됐습니다. 특히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요. 다시 할게요. 자, 테슬라가 TSMC를 먼저 찾아갔다가 TSMC가 안 받아주니까 어쩔 수 없이 삼성전자에 주문을 하게 됐다라는 언론 보도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요, 마치 10여 년 전에 TSMC가 삼성에 들어왔던 물량을 받아가면서, 애플의 물량을 받아가면서 역전했던 것처럼 지금 또 한 번 재역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이번 테슬라와 삼성전자의 동맹, 이것은 나름대로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삼성전자의 이 시스템 파운드리 부분이 어떻게 빨리 기술 진보를 해서 TSMC를 넘어설 수 있느냐. 테슬라의 욕구를 100% 이상 만족시키면서 앞으로 치고 나갈 수 있느냐. 특히 테슬라는요, 전기차 하나만 하는 회사가 아니에요. 최첨단의 이 IT를 활용한 다양한 분야의 기술을 하고 있다고요. 이를테면 스페이스 X를 통해서 우주 무슨 통신까지 하고 있죠. 뭐 화성까지 가는 그런 기술. 그 밖에도 많은 지금 기술에 도전하고 있는 회사인데, 삼성전자의 반도체가 완벽하게 테슬라를 만족시켜주고 그 이상으로 나간다면 테슬라 입장에서는 그동안의 관계, 지금 3나노에서는 TSMC로부터 주문을 해서 지금 납품을 받고 있어요. 그것마저도 삼성전자로 다 넘길 수도 있고 삼성전자의
외연이 굉장히 확대될 수가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라는 회사하고요, TSMC는 좀 회사가 구조가 달라요. 이것은 반도체 생태계를 잠깐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반도체는요, 세미콘덕터, 전기가 한 번은 갔다가 한 번은 안 가고 하는 그 원리를 이용해서 이진법을 확대시켜서 계산을 빨리 하는, 그 쉽게 말하면 반도체, 세미콘덕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요, 완전히 분업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중국이나 북한 또는 러시아 같은 나라가 반도체를 함부로 못하는 겁니다. 한국에 치중을 해도 여러 생태계의 협조를 못 받으면 독자 생존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 면에서 생태계가 중요한데, 자, 지금 요즘 가장 뜨는 회사 엔비디아 또는 퀄컴 같은 이런 회사들은 팹리스 회사들입니다. 팹이라는 게 팩토리, 패브리케이션, 공장이 없다는 뜻이에요. 공장이 없어요. 설계만 합니다. 반도체 설계, 이거 형태마다 다 달리해야 되고 용도마다 설계를 달리해야 되는데 여기서 부가가치가 엄청나게 나옵니다. 우리 엔비디아를 반도체 회사로 알고 있지만 반도체 제조하거나 생산하는 회사가 아니에요. 설계만 합니다. 설계만 하고 설계한 다음에 제조 하청은 파운드리에 맡겨요. 자, 이 TSMC는 제조 하청만, 하청 제조만, 다른 거 안 해요. 삼성전자도 파운드리를 해요. 스템 파운드리. 근데 삼성전자는 가전도 하고 휴대폰도 하고 반도체도 하고 그야말로 종합전자 아닙니까? 반도체 중에서도 메모리와 시스템을 다 같이 하고 있고, 메모리는 D램도 하고 있고 낸드 플래시도 하고 있고 HBM도 하고 있고 정말로 복잡하죠. 그런데 앞으로 돈이 되는 것은 이 분야입니다. 이 분야도 물론 중요하지만 중국 쪽에서 기술을 따라오고 있는데, 특히 미국에서도 마이크론, 이게 기술의 격차가 상대적으로 적다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점점 앞으로 10년 또는 15년 되다 보면 한국의 메모리 경쟁력이 좀 없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이 부분을 키우겠다 해서 투자를 많이 했는데, 이 부분에서 주문을 못 받아서 그동안에 정말 속앓이를 많이 해왔던 것이죠. 자, 그래서 하청회사에 파운드리만 전문으로 하는 TSMC도 있고 종합으로 하는 삼성전자인데 TSMC가 1등, 삼성전자는 2등, TSMC가 1등인데 이 파운드리 점유율이 65%에서 70%가량 됩니다. 삼성전자는 20%가 채 안 돼요. 그런 면에서 상당히 격차가 많이 떨어진 저 멀리 있는 2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나노 머리카락의 10억 분의 2 이런 거 눈으로 안 보이잖아요. 이것은 최첨단의 장비가 없으면 못해요. 그게 극자외선 노광 장비거든요. 이것을 만드는 회사가 네덜란드의 필립스의 후신인 ASML이라는 회사가 있죠. 이런 회사는 장비만 만드는 겁니다. 그럼 장비를 누가 많이 가져오느냐가 이 파운드리의 성부수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소재 안에 들어가는 화학 약품이라든지 이런 것도 일본이 제일 잘 만들어요. 그러니까 일본의 소재, 네덜란드의 장비, 대만의 하청, 미국의 설계, 이게 하나로 어울려져 있는데 이것을 전체로 다 하는 회사가 몇 개 있어요. 원래 처음에 반도체가 시작할 때는 종합 반도체 회사. 자, 이것을 인텔과 삼성전자가 대표적인 종합 반도체 회사인데 이것을 반도체 업계에서는 IDM이라고 용어를 씁니다. Integrated Device Manufacturer. 종합 소재 제조 회사다. 이렇게 여기는 그 설계 회사인 팹리스도 있고 안에 제조하는 것도 있고 또 메모리도 경우에 따라서는 만들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장비도 만들 수도 있어요. 간단한 장비는 삼성이 또 직접 만들어내기도 하죠. 그런데 이 회사들이 점점 경쟁력을 잃고 있어요. 왜냐? 특히 이 메모리 쪽이 후발주자가 많이 따라오고 때 그래서 인텔은 이 메모리를 팔지 않았습니까? 어디에 팔았습니까? 한국의 SK 하이닉스에 팔았어요.
요즘 SK 하이닉스는 메모리 중에 HBM, 요거 엔비디아의 GPU 반도체 팔 때 같이 끼어 들어가는 거. 이것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를 역전해버리지 않았습니까? HBM 하나만으로도 메모리 세계에서도 이미 D램과 낸드 플래시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세상이 점점 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로는 여기서 승부수를 건다. 이게 방향은 맞는데 여기로 넘어오면서 기술력이 뒷받침 못했다. 사실 기술의 속도, 개발 속도는 더 빨랐는데 수율이 낮았다. 이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재계에서 좀 걱정하는 건 요즘 삼성전자의 인력이 자꾸 떠나요. 삼성전자의 우수 인재들이 떠난다. 야, 이게 왜 이럴까? 이 대목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금 분석이 있는데요. 뭐 일각에서는 리더십이 최고 수뇌부들이 엔지니어들을 잘 이해를 못해서 그들의 욕구를 잘 충족시키지 못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그동안에 그 이재용 회장의 승계 작업을 위해서 삼성물산과 제일기획의 합병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야기됐고 그것 때문에 이재용 회장이 뇌물 혐의 등으로 영어에 몸구대고 전과자도 됐지 않습니까? 물론 회계 분식 재판에서는 대법원에서 무죄가 됐지만은 어쨌든 여러 문제의 사법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삼성이 그동안에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한때 한국 경제의 희망이었던 삼성이 지금은 한국 경제의 부담, 또 정권 시장에 큰 부담이 됐었는데 정말 이번 테슬라의 발주 수주를 계기로 한번 진일보해서 심기일전해서 한번 다시 뻘떡 일어서 주기를 고대해 봅니다. 자, 이후로 진행되는 많은 상황들, 중요한 내용이 있으면 영상 찍어서 구독자님들에게 또 올려드릴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